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 연하남과의 것인 줄 알았던 만남은 그 뒤로도 이어졌더군요. 다만 조금 더 치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위에 전처의 사과를 듣고 3개월 뒤에 전처의 사람을 붙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되더군요. 그리고 내 예감은 적중했죠. 뒤로도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개월간의 싸움, 그리고 이혼, 그리고 1년간의 방황, 전처의 재혼 소식. 그 모든 일이 있는 동안 아이들은 제 어머님이 맡아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라. 애들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 회사도 그만둔 상황에서 하루하루 술에 쩔어 폐인같이 지내고 있는 나에게 절친한 친구놈이 자기가 하고 있던 주유소로 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저는 주유원이며 세차원이며 배달원이었습니다. 3년, 피눈물 나는 3년. 친구놈은 저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가 주유소를 좀 맡아달라고요. 기회였습니다. 주유소의 명의는 친구 명의, 운영은 제가 하며 순이익의 50%를 주겠답니다. 대신 본인은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신경 안 쓰게 해달라고 하고요. 저는 그 말에 감지덕지 당장 한다고 하였고 얼떨결에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인복도 인복이었지만 행운도 따라주었는지 제가 맡고 있는 주유소의 매출이 뛰기 시작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내 명의로 된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그때를 회상하며 내게 기회를 준 친구놈에게 항상 거하게 술을 사고 지냅니다. 고마운 자식, 이 못난 친구놈 고마움에 눈물나게 한 자식, 제 은인이었습니다. 주유소 2개를 운영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니 굳이 이제 와서 전처와 그의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경기도 이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거의 원가만큼만 받을 정도로 책정을 해서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가성비 맛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식당으로 인해 돈을 벌려는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전처 식당 망하게 하는 데는 딱 5달이 걸리더군요. 본인 식당보다 가격이 20% 이상 싼 곳이 생겼으니 버틸 수가 있나요? 메뉴도 다 똑같은데요. 전처의 식당은 메뉴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 역시 같은 메뉴를 20% 이상 싼 가격에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폐업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 매장 역시 원하는 매수자에게 충분히 절충하여 빠르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했지요. 제 아들과 딸아이는 엄마는 없지만 정말 우애 좋고 씩씩하며 착합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5살밖에 꼬맹이였던 아들놈의 기억이 엄마는 바람이 나서 아빠와 자기 자신의 동생을 버린 여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던 우리 공주. 어릴 적부터 저와 제 오빠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나중에 데리고 갈 놈은 아마 저와 아들놈 때문에 고생 좀 할 겁니다. 말이 또 다른 곳으로 잠시 샜는데 어쨌든 전처와 그 남편은 망하고 이래저래 1년 정도는 더 살았나 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전처의 생활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은 단순히 생활을 엿보는 건 어렵지 않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 또 한 번의 이혼을 하더니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기분이란 속으로 짜릿했습니다. 처음 묻는 말이 잘 지냈어?
와, 애들이 보고 싶다였습니다. 저는 바로 애들에게 위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말해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는 다 컸다 싶기도 했거든요. 아들 분노합니다. 딸은 놀랍니다. 아들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 이미 세상에 없다고, 근데 딸은 울면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한 번은 만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짓고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합니다. 먼저 8년을 타고 다닌 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의 팀장으로 있는 녀석에게 정장 한 벌 새끈한 걸로 구매해주고 하루 운전기사 역할을 좀 부탁했죠. 아들놈은 저를 닮았는지 좋은 옷 같은 게 없어서 이참에 저랑 옷 한 벌 빼입었네요. 기념으로요. 그리고 우리 딸 공주에게는 예쁜 옷과 신발을 사입혔는데 무슨 신고 다니는 신발 한 켤레가 정말 타이어 4짝보다 비싸더군요. 여하튼 그렇게 준비하고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어 팀장 녀석이 새로 뽑아진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딸아이는 운전석 뒤쪽에, 아들놈은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일부러 20분 정도 늦게요. 딸아이 녀석 그래도 엄마라고 만나러 간다는 게 설렜나 봅니다. 아들 녀석 표정은 굳어있는데 지 엄마 보고 울지나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약해놓은 식당에 들어가니 아들놈이 잠깐 아들과 할 말이 있다면서 먼저 들어가 있으랍니다. 역시 전처는 먼저 와 있었고 들어가 보니 물병에 물만 혼자 반병은 마신 것 같고 젓가락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방의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쪽은 주차장이어서 아마 우리가 내리는 것을 봤는지 전처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냥 직원. 전처 또한 내게 연락을 할 당시 제가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고향에서 남부로 올 것 없을 정도의 부를 쌓은 것을 들었으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묻는 게 애들을 묻습니다. 이 사람아, 묻더라도 애들을 먼저 물어야지. 사람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화장실 들렸다 오는 것 같다고 했고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애들이 들어왔는데 딸아이는 벌써부터 울고 있고 아들 녀석은 표정이 일그러졌으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처는 울기 시작하며 미안하다며 애들을 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 녀석이 전처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왜 왔느냐고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하러 왔느냐고요. 자신 또한 수많은 날을 엄마 생각하며 울며 지내왔지만 중학교 1학년쯤 돼서야 엄마는 없다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엄마는 우리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 합니다. 망하니까 나타나서 아빠한테 묻어갈 생각이냐 따지면서요. 미안하지만 아빠는 엄마 망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 때문에 엄마 얼굴이나 보여준다고 여기 온 거였고 자기는 오기도 싫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딸도 옆에서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고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고요. 엄마 없는 생활 속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날도 있었지만 아빠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 식구 엄마 자리는 이제 없다고, 그리고 아빠 곧 재혼할 거라며 저도 모르는 소리를 하더군요. 참 영악한 녀석입니다. 전처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립니다. 저 또한 예전 같았으면 눈물도 날 법한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나 봅니다. 아들 녀석 하고 싶은 말 다 했는지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전처에게 말했습니다. 취지가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니? 그냥 지금처럼 서로 남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아들 말대로 나도 이제 살만하고 여유도 있으니 재혼이라는 것도 해볼란다. 그러니 잘 살고 있는 애들 흔들어 놓지 말고 너는 10년 전에 그랬듯이 네 갈 길을 가라. 8년이나 9년 전에는 모를까 이제는 우리끼리도 오순도순 잘 산다.
지금 보이지 않냐? 그러고 나왔네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가끔은 이렇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전처가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들놈 말대로 연애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2달 정도에 한 번씩 전처한테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제가 전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네요. 한 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돈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처의 양심에 대해 조금 논해줬고요. 아이들 스마트폰 바꿔주면서 번호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저는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무슨 정신인지 몰라도 전처가 저희 집 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네요. 이사 오면 제가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 사놓은 거 전세 기간도 곧 나가니 거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 공주 녀석 성화도 있고 해서 정말이지 이쁘게 연애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사 온다는 전체한테 연애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나름 통쾌하겠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